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입니다. 오늘은 6단원 마지막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 227쪽 가면은 생각 지도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핵심 단어를 이용하여 생각 지도를 머릿속에서 완성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용어들이 떠오르나요? 물체를 보는 원리, 색을 보는 원리, 소리의 3요소, 각종 거울과 렌즈, 그 거울과 렌즈의 특징, 파동의 종류,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단원 마무리 문제 227쪽 1번.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볼 수 있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책은 광원이 아니죠. 따라서 주위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와서 책에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번. 그림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빛을 같은 밝기로 흰색 종이에 비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흰색 공을 가나다라의 위치에 두었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공은 어떤 색으로 보일까? 흰색 공에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모두 반사돼서 자홍색으로 보일 것이고요. 나는 파란색과 초록색 빛이 모두 반사되어 청록색으로 보이지요. 라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모두 반사되어 빨초가 합쳐진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다는 빨초파가 모두 반사되어 흰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평면 거울 가나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기역의 위치에서 가를 통해 보이는 모습, 니은의 위치에서 나를 통해 보이는 모습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여러분, 평면 거울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모습의 상이 생기죠. 따라서 기역의 위치에서 이 과학의 과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대칭인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니은의 위치에서는 이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울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돼요. 자,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지만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으면 정답은 2번. 4번. 그림은 금속 숟가락의 서로 다른 면에 비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역은 숟가락의 오목한 부분이죠. 오목한 부분에서 거꾸로 선 상이 생기죠. 그래서 기역은 오목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기역과 가까운 곳에 물체를 두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모습의 상이 보입니다. 니은은 볼록한 부분이죠. 오목한 부분의 반대쪽인 니은은 볼록한 부분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에 비친 상은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입니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도로의 안전거울 등에는 니은과 같은 볼록 거울을 이용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작다. 다른 보기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5번. 그림은 책 위에 놓여있는 안경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가에는 물체보다 크기가 작고
바로선 상이 보이므로 가는 오목렌즈죠. 글씨가 좀 작게 보였죠? 오목렌즈에는 물체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 상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 글씨가 크게 보였죠? 나에는 물체보다 크기가 크고 바로선 상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볼록렌즈였습니다. 볼록렌즈에는 물체와의 거리가 아주 멀 때 물체보다 작은 상이 보입니다. 정답은 지금 보기가 잘렸는데 여러분 교과서엔 있죠?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습니다. 6번 그림 가는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어 나타난 파동을 나는 앞뒤로 흔들어 나타난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가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죠. 나는 밀했다 소했다 하는 것으로 모아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횡파에 대표적으로 S파와 빛이 있고 물결파도 있고 종파는 소리와 피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지요. 빠르게 흔들게 되면 주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커집니다. 진동수는 요 몇 번이나 이렇게 휘청거렸는지 횟수죠. 7번 그림은 줄을 흔들어 발생한 파동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마루 A는 1초 후에 B의 위치로 이동했다. 이 파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여러분, 자, 이 지금 문제의 이 파동은 횡파입니까? 종파입니까? 파동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횡파죠? 즉 수직입니다. 자, 파장을 볼까요? 한쪽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요게 지금 파장입니다. 20에서 100까지가 파장이네요. 즉, 이 파동의 파장은 100에서 20을 뺀 80이 맞고요. 이 파동은 지금 종파가 아니라 횡파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줄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횡파, 파장은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100에서 20을 뺀 80, A에서 마루에 있던 매질은 1초 후에 진동의 중심으로 이동했죠? 즉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습니까? 4분의 1번 진동했죠? 따라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 주기는 진동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진동수의 역수 즉 주기는 4초입니다.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초 즉 0.25Hz가 되겠지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8번 그림은 어떤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 소리보다 크기가 작고 높은 소리를 나타낸 것은 이 소리보다 이 파동보다 크기가 작고 그러면 진폭이 작아야겠죠? 또 높은 소리? 그럼 진동수가 커야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진동수가 크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고 진폭이 작은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동수는 그대로죠? 요거 휘청거리는 횟수, 진동수는 똑같죠? 그대로죠? 진폭만 작아졌죠. 이게 진폭이니까. 진폭이 1번은 작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2번은 진동수. 이거는 그대로인데 진폭만 커졌죠. 3번은 진폭은 그대로인데 진동수가 몇 번이에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1번인데 얘는 4번이네요.
그래서 아니고 4번은 진동수와 진폭이 모두 크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큰 5번만 답에 해당됩니다. 9번 그림은 빨간색 레이저 빛을 표지판의 흰색 부분에 비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이 빨간색 레이저 빛을 표지판의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에 비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더 잘 보일까? 그 이유는 자, 파란색 물체는 파란색 빛을 잘 반사하고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을 잘 반사하죠. 즉 물체는 자신과 똑같은 색의 조명이 오면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쏴주는 겁니다. 따라서 빨간색 레이저 빛을 비추면 파란색 부분보다 빨간색 부분에 더 잘 반사돼서 레이저 빛은 빨간색 부분에서 더 잘 보이겠죠. 자, 정답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파란색 물체는 파란색 빛을 잘 반사하고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을 잘 반사한다. 따라서 빨간색 레이저 빛을 비추면 파란색 부분보다 빨간색 부분에 더 잘 반사되어 레이저 빛은 빨간색 부분에서 더 잘 보인다. 10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같은 소리곱새를 세게 두드렸을 때와 약하게 두드렸을 때 공기 입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같은 소리곱새를 하나는 세게, 하나는 약하게 두드렸을 때 공기 입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1번 가와 나에서 소리의 크기, 높낮이, 음색 중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지어 보자 그랬죠? 같은 소리곱새를 다른 세기로 두드렸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와 음색은 같죠. 크기만 다릅니다. 즉 진폭만 다르겠죠. 자, 기역이 가의 소리를 낸다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 진동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폭만 다르게 그리고 진동수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 이게 가의 소리라면 진동수가 1번, 2번, 3번인데 진폭이 가가 요게 진폭이죠? 나는 약하게 두드렸기 때문에 요 진폭만 작게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렸나요? 진동수는 똑같고 진폭만 다르게. 진폭은 누가 더 커야 된다? 가가 커야 합니다. 자, 다음 주 첫 번째 과학 시간에 6단원 빛 부분에서 25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죠? 난이도 상문제가 7개, 난이도 중문제가 15개, 난이도 하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에 할 일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25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건지 공부를 하다가 고민해 보면서 10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10문제를 만들어서 한글로 타자로 쳐서 파일로 보내줘도 좋고요. 손으로 종이에 써서 10문제를 직접 손으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팀즈로 전송해도 좋습니다. 타자로 쳐서는 파일로 팀즈로 보내주시고요. 팀즈로 전송할 때는 손으로 쓴 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합니다. 마감 시간은 토요일 밤 10시까지. 문제를 출제하면서 빛 부분에서 우리 박사가 되어 봅시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수업 시간에 쌤이 알려준 형성평가 1회, 2회 그리고 지난주에 등교했을 때 나눠준 25문제 있지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 그리고 약간 변형한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5개는 배운 내용에서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만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것인지 25문제를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10문제만 출제해서 토요일 밤 10시까지 팀즈로 보내주세요. 이해했죠? 자, 난이도 상문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오는 빛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 상이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할 때 분산이 일어나죠. 분산, 빨주노초 파남보. 이때 빨강이 작게 꺾이고요. 보라색이 많이 꺾입니다. 그러나 빨강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이 파장이 작지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이는 정도도 달라요.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포함된 백색광이죠. 정답은 어때요? 우리 이거 저번에 똑같은 문제 풀어본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지요. 자, 나머지는 왜 틀릴지 한번 보세요. 난이도 중문제는 이런 유형입니다. 이거 우리 똑같은 문제 분명히 수업 시간에 풀어봤습니다.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렌즈 가나를 지나면서 그림과 같이 빛이 굴절했다. 가와 나의 우선 렌즈의 모양을 그려본다면 가는 빛이 퍼졌죠? 오목하게 그려야 되겠고요. 가는 빛이 뭐였죠? 볼록하게 그려야 되겠군요. 가는 오목렌즈, 나는 볼록렌즈. 어때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차이는? 그래요. 오목렌즈는 빛이 넓게 퍼지고요. 볼록렌즈는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옳은 것은 5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난이도 하문제를 풀어보면 물체를 확대시켜 볼 수 있는 거울이나 렌즈. 정답.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거울은 오목거울이었고 렌즈는 선생님이 끼는 원시 볼록렌즈였죠.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상중하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숙제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이 보내는지 누가 안 보내는지 잘 선생님이 지켜볼 겁니다. 숙제 꼭 하세요. 10문제 출제 토요일 밤 10시까지 보낸다. 자, 그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안녕.